서울역 광장의 바람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11월 말의 공기는 피부를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한도윤은 회색 코트에 깃을 세우며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그의 하루는 늘 이 시각에 같은 장소를 거쳤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무역회사에서 2호선을 타고 서울역까지,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커피숍. 10년째 반복되는 동선이었습니다. 도윤은 45이었습니다. 부장 직함을 단 지 3년째였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지하철을 타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저녁이 되면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가끔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하나요? 카운터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기억하는 듯 했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거리였습니다. 친밀하지도 낯설지도 않은 적당한 무관심 속에서 그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도윤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장 한편 분수대 근처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코트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소매 끝은 풀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벤치 위에 신문지를 깔고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어깨의 각도, 고개를 숙인 자세, 귀를 덮은 머리카락의 곡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유리창 너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윤수진. 10년 전 그의 아내였던 여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손님? 도윤은 정신을 차리고 커피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컵 뚜껑 틈으로 조금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광장은 넓었습니다. 저녁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급히 걷는 직장인들,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들. 도윤은 그 사이를 헤치며 분수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수진이 맞았습니다. 얼굴은 여위였고 피부는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같았습니다. 입술의 모양도 같았습니다. 도윤이 알던 그 여자였습니다. 수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공허했습니다.
도윤을 보는 시선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놀람도 반가움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도윤이. 여자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아, 장난하는 거야? 나야, 한도윤. 모르는 분인데요. 여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듯이 그녀는 신문지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도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는 저런 모습이었을까요? 왜 서울역 광장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알아보지 못한 척한 걸까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5년 차였던 그해 가을. 수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주말에 산책을 할 때도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힘들어.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가? 이 모든 게 현실이 너무 버거워. 도윤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었나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별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이 바쁘다고 조금만 참자고 그런 식으로 얼버무렸을 것입니다. 석 달 후 수진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도윤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둘 사이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도윤은 그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SNS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통의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점점이 빛났습니다. 왜 거기 있었던 걸까? 중얼거림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공허한 눈빛이, 쉰 목소리가, 해진 코트가. 새벽 4시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사진, 제주도 여행 때의 사진, 어느 카페에서 찍은 사진.
사진 속 수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어제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무언가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멈춰 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지하 통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커피숍 앞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면 그곳엔 어김없이 수진이 있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기둥 옆 신문지를 깔아놓은 차가운 바닥 위. 그는 멀찍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허름한 회색 코트는 여전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모습은 분명 수진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어도 그 윤곽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그가 다가서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마치 안개 낀 유리창 너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한도윤입니다.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수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모르는 분이에요. 가주세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도윤은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급식소 앞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이 따뜻한 국을 나눠주는 곳. 수지는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식판을 든 채 무표정한 얼굴로. 도윤은 봉사자 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저 여자분 혹시 아세요?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표엔 최경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수진 씨요? 알죠? 왜요? 얼마나 오래 여기 계셨나요? 경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한 2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저 사람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기억이요? 네. 어떤 날은 멀쩡하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기억 못 해요. 병원은 안 가더라고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경수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세상이 너무 버거워서 기억을 지우는 거죠. 스스로. 회사로 돌아온 도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메일은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머릿속엔 수진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부장님, 동료 박미라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이었습니다. 또 그러시네요. 뭐가요? 딴 생각이요. 요즘 계속 그러시잖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사는군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단 말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보고서 기한인 거 아시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뒤통수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 뭉치 사이 이혼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봄날의 기록. 그는 천천히 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협의 이혼 합의서. 서명란 위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번진 자국. 그것이 눈물이었다는 걸 도윤은 기억했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반대했고 집안은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싸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나아질 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는 붉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린 이미 한계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수진아, 미안해요.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볼펜과 함께. 도윤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습니다. 수진도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녀는 왜 그곳에 있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이틀 후 도윤은 다시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컵 2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선을 맞췄습니다. 추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마셔요.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따뜻한 종이컵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컵을 코앞에 가져갔습니다. 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이 냄새,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딕네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지하 통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도윤은 그 후로도 계속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커피를 건넸고 가끔 빵을 사다 줬습니다. 수지는 받아들였지만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윤은 다시 경수를 찾아갔습니다. 급식소 뒤편 빈 박스들이 쌓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경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경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암이었어요. 뭐라고요?
머리 쪽으로 전이 됐다더군요. 뇌종양이라던가.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경수는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들은 얘긴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했대요. 가족도 있었다는데 부담 주기 싫어서 연락 끊고 나왔다더군요. 그게 언제 일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년 전쯤. 그때부터 여기 나타났으니까. 도윤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이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 작은 식탁에 앉아 잔을 기울였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년 전이면 이혼하고 8년 후.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내가 잡았더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밤을 찢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분노가 목을 조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것을 향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을 되살려야 해. 그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젊고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 제주도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맞잡은 채. 그리고 수진이 쓰던 노트도 찾았습니다. 일기장 같은 것. 표지는 낡았지만 안은 그녀의 필체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걸 보면 기억할 거야. 분명히. 저녁 무렵 도윤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진 씨,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우리예요. 수진 씨와 저. 도윤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도윤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주도 사진. 바다. 웃음. 여기 봐요. 이것도 우리예요. 같이 여행 갔었잖아요.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아주 잠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만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거 무서워요. 도윤은 멈칫했습니다.
무섭다고요? 네.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걸 보여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이것도 봐요. 수진 씨가 쓴 거예요. 여기 이름도 있잖아요.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윤수진의 일기. 수진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사람,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를 괴롭혀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신문지가 구겨졌습니다. 가요. 가주세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앨범과 노트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는 무거웠고 가슴은 텅 비었습니다. 지상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분명 거기 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나는 없었다. 도윤은 무너졌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울역 앞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차가운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얼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기억을 돌려주겠다는 게 결국 내 욕심이었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후회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수진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예전처럼 웃기를 바랐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테이블 위엔 아직 닫지 못한 앨범과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마음이 남으면 그것도 삶이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도윤은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지요. 그녀는 이미 자신을 잊었지만 어쩌면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상사는 여전히 그의 집중력 저하를 지적했습니다. 한 부장, 요즘 왜 이래요? 정신 좀 차려요. 도윤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곳 서울역에 있었습니다. 역 앞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천막촌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여기 수진 씨 봤어요? 경수에게 물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나왔어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좀 이상했대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앨범과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간 거 아닐까요? 며칠 전부터 두통이 심하다던데요. 그 말에 도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낡은 간판, 좁은 복도, 희미한 형광등. 접수 창구에 앉은 간호사가 묻습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윤수진 씨요. 혹시 며칠 전에 온 적 있나요? 간호사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왔었네요. 검사만 하고 그냥 가셨대요. 다음 예약은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혹시 연락처라도. 없어요? 보호자도 없고 주소도 비워놨네요. 짧은 대화가 끝나자 도윤은 병원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을 알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조차도 끝내 믿지 않았던 그 침묵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물 위로 붉은 노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강가에 서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바람이 코트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씨,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 당신 혼자 두고 싶지 않았는데.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수였습니다. 도윤 씨, 큰일이에요. 수진 씨가 역 근처에서 쓰러졌어요. 도윤은 말없이 차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친 눈, 얇은 입술.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 씨,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구급대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뒤로 물러나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노트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첫 장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언젠가 나를 잊을 것이다. 그래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됐다. 도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떠올랐습니다. 윤수진.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녀의 곁에 마지막까지 남고 싶었으니까요. 하얀 조명이 길게 뻗은 복도 끝, 도윤은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그의 심장 소리도 함께 박동을 세어갔습니다. 수지는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손끝에는 여러 개의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윤수진 48세, 의식 없음. 산소 포화도 83. 의사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리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제발 이겨내요. 수진 씨,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문이 열렸고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상태는 아직 불안정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 문장 안에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수액줄이 지나가고 한쪽 팔에는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지만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 나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느리고 작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날 그녀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사진들. 이번엔 조심스럽게 침대 옆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으로 여행 갔을 때예요. 제주도 기억나요? 바람이 세서 모자가 날아갔었죠. 그는 사진 속 그녀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눈앞의 그녀와 너무 달라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고비일 수도 있어요. 가족분께선 잠깐이라도 곁에 계세요. 그 말은 마치 차가운 공기처럼 도윤의 귓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있겠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은 여전히 일정했습니다. 도윤은 수진의 손을 쥔 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을 놓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지켜주려 했던 거였네요. 이제야 알았어요.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미세하게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찔했습니다. 수진 씨,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불규칙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도윤 씨,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여기 있어요. 그녀는 눈을 반쯤 떴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말하지 말아요. 지금은 쉬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흘렀습니다. 고마웠어요. 기억 안 나도 마음은 남아요. 그녀의 손끝이 힘을 잃었습니다. 기계음이 갑자기 길게 늘어졌습니다. 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물러섰습니다. 의사는 소리쳤습니다. 심정지. 준비하세요. 도윤은 귀를 막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옥상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녀의 노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면 그건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잊지 않았어요, 수진 씨.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멈춰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그의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 떠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개나리가 피어 있고 새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녀가 떠난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는 그 쓴맛이 이상하게 그립습니다. 수진의 물건들은 여전히 내 서재 한쪽에 있습니다. 노트, 앨범, 그리고 그때 병원에서 받아온 작은 팔찌.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내 기억이자 내 삶의 일부니까요. 책상 위에는 수진의 노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글은 여전히 같은 페이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면 그건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문장을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아직 그녀를 기억하고 있나? 아니, 나는 여전히 그녀 속에서 살고 있나?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공백이 더 이상 고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공백 속엔 따뜻한 바람이 스며듭니다. 그녀의 미소 같고 그녀의 목소리 같고 언젠가 들었던 노래의 한 구절 같지요.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와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그 자리.
노숙자들이 떠난 자리엔 새 텐트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며 나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진 씨. 오늘도 잘 지내시죠?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녀가 떠나면서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으니까요. 오늘 읽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남겨둡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다른 모양으로 계속될 뿐이다.